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일일 전화, 널뛰기로 나타내봤습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는 딱 하루, 일일 전화에 그쳤습니다. 단기 수급 개선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고 핵심은 펀더멘털과 실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또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소 누그러진 점에 기대를 걸어보기도 하는데요. 공매도가 금지됐던 과거보다는 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공매도보다 무서운 건 경기 침체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황스타그램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연준이 금리 동결했죠. 이제 다음 달 12월 달이 남았는데 12월 달에도 동결 의견이 점점 좀 높아지는 것 같다. 근데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동결을 하지만 내년에 또 한번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뭐랄까요? 좀 갈팡질팡하고 좀 어디로 튀어나갈지 좀 모르는 장이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해야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유튜버 테이버 모셔보고 전체적인 이 시장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장 계속 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도 계속 반도체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덕분에 하이닉스가 이제 또 은인이 돼가지고 그렇죠. 올해는 저는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반도체가 뭐 지금 말씀한 HBM 관련된 이제 주식들,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HP, SP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세, 뭐 한미 반도체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이 장세가 좀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닥은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흑자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흑자 전환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 정도에 돼야 이제 기대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업사이클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그 업사이클을 2025년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빅테크들이 전부 다 AI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애플도 또 최근에 또 발표한 상황에서 삼성도 AI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플로우들을 따라가 보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AI에 대한 투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반도체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는 이제 뭐 저는 기본적인 이제 필수 용품이다, 뭐 필수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주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의 유행어처럼 미는 게 반도체 안 쓸 거냐. 그렇죠. 이런 형광등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예.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고는 집에 있는 많은 제품들에서 그다음 요새는 냉장고, 맞아요. 세탁기도 전부 다 와이파이가 되고 그걸로 연결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반도체 없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다가 로봇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이 결국에는 반도체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뭔가 연산 처리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라는 것도 있는데 그 메모리 시장은 한국이 꽉 잡고 있다. 최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메모리 시장이 계속해서 수출을 주도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무심할 여지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AI 관련해서 이슈가 된다고 해서 뭐 메모리 칩은 안 들어가지 않느냐? 아니죠. 더 많이 들어갑니다. AI 쪽이 발달하면은 메모리 칩 역시도 같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반도체는 바닥 찍었다 이런 의견이 강하면서 좀 큰 상승폭을 보일 것이다라고 좀 예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게 어때요? 그것만 한번 여쭤봐요.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7만 원대 뭐 고정 박혀 있다, 막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이슈가 터져도 그냥 여유롭게 좀 도닦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좀 갈까요? 연말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삼성전자의 핵심은 HBM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HBM에 대한 얘기가 별로 이제 언급은 하고 있으나 제대로 숫자로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메모리의 큰 형님 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 보시면은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이크론의 주가를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70 근처에서 이제 못 박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부분에서 하이닉스는 좀 차별화되어 있으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HBM에 대한 기대감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 삼성전자는 이제 연말 내까지 HBM3 혹은 내년까지 HBM3에 대한 제대로 된 숫자를 얘기를 못 해주면 네. 하이닉스랑은 좀 많이 차별화될 거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딱히 아직까지는 뭐 3나노 얘기는 나오고 있으나 네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좀 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결되고 그게 좀 더 시장에 알려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출발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이랑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좀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쪽에 올해 좀 호재로 연말에 좀 작용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발표가 좀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엔비디아 쪽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은 그 좀 핀잔 아닌 핀잔도 좀 준 편이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HBM3에다가 뒤에 E가 아닌 P라는 단어를 붙이려고 했어요. 네네네. 명명을 또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뭐 어찌 보면은 약간의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삼성전자가 지금 좀 커넥션이 강한 쪽은 오히려 AMD 쪽이다. AMD. 네,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의 생산 계획에 대해서도 이번 IR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AMD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좀 더 이제 확장할 수 있겠죠.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러면서 좀 더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쪽으로 완전히 이제 공급을 거의 이제 맞춰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전략은 엔비디아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는 또 커지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매출을 일으킬 것이냐,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좀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공매도 이슈였잖아요. 갑자기 월요일 날 엄청난 큰 상승을 이게 뭐지? 약간 할 정도로 뭐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23%뭐 이렇게 오르고 갑자기 에코프로 뭐 상한가 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놀랐다가 그 다음 날 바로 되돌려 놓는 그런 장이 있었는데 공매도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은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매도를 전산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좀 목소리를 내는 편이었었는데 네네. 지금 이번에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장마치고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주말 사이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놨었어요. 공매도 금지를 너무 섣부르게 하면 이게 좀 다른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천천히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얘기했는데 일요일 날 갑자기 바로 예, 금지가 바로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요일 날 상승을 했고 그 말 그대로 지난 금요일 바닥보다는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이거를 외신들의 반응을 놓고 보면은 외신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예, 아무래도 지금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점도 한 가지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요렇게 한 달 정도 아니면 2달 정도 금지해서 시스템 업데이트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일단 공매도 금지부터 하고 보자라는 이런 이제 로직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는 곳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아침에 뉴스로 기억을 하는데 스테이트 스트리트라고 엄청 큰 그 미국의 이제 펀드가 있어요. 네. 그 어제 보면 IB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는 자본을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뭐 본인들이 직접적인 투자도 합니다. 애플 대주주 목록에 보면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나라 주식들을 들고 외국계 이제 기관들한테 공매도를 주식을 대여하는 업무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대여 업무를 내년 초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안 하겠다. 한국을 말 그대로 이제 본인들의 업장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를 이제 어떤 얘기를 이제 함의하냐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유동성의 채널 하나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더 이제 길어진다 그러면은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블록티를 통해서 아예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네요. 예. 이게 좀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 공매도에 대해서도 아니면 매수에 대해서도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점점 발전해 온 게 금융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하나의 그 뭐 기능 자체를 그냥 뭔가 갑자기 중지해버린 거군요. 온오프를 그러면. 해버린다라는 예.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많이 싫어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기에 공매도를 이렇게 없앤다고 이거 외국인들이 이거 안 하진 않을 거니까 이게 파생 상품도 또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관돼 있는. 그래서 공매도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공매도가 사라지면 시장이 더 많이 왜곡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롱온리 시장이라고 하면은 사서 안 팔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풍
영풍 제재와 같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 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좀 중재하는 역할도 좀 하긴 하잖아요. 너무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 이제 종목들은 어느 정도 공매도가 가세하면서 가격이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온다든가 이런 기능도 좀 순기능도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방송 활동을 많이 하게 된 그 계기가 SG 사태 네네네. 때문이었고요. 그렇죠.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이게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는 거다. 아, 왜냐하면은 지금 영풍제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카페 때 이제 주가 조작에 동원됐던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SG 때도 마찬가지로 종목들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는 주식이 공매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세력들이 본인 돈으로 자전거래로 끌어올렸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롱 올리라고 하면은 매수해서 안 팔면 그만이고 매수해서 더 높은 가격에 조작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은 그게 효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공매도 금지 인터뷰 때도 우리가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아니면 금감원에서도 동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감시를 더 강화할 것이다. 근데 과연 그게 감시가 될 거냐라는 거죠.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하나의 옵션을 꺼버린 상황에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모두 다 조사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찌 보면은 그 좀 중소형주 에 있어가지고 영향력이 큰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포스코나 아니면 LG엔솔 같은 좀 거대한 종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선물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인버스 매도, 지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도 어찌 보면은 숏에 대한 배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중소형 종목들에서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매도는 빨리 개선돼서 빨리 그렇죠. 좀 재개되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공매도 제도에 대한 보완이 있어서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생각인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필리핀에서 그날 공매도를 허용한다라고 또 발표가 났었어요. 신문 기사에 그래가지고 아니 필리핀도 한다는데 우리나라 왜 갑자기 금지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쨌든 공매도 이슈가 지난 한 주 우리 증시를 굉장히 크게 세게 때렸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11월, 12월 좀 봐야 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떻게 좀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될까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오늘 밤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IMF 그렇죠. 회의 가가지고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자리에 나와서 패널로 참석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거기서도 조금 우리는 기조를 읽을 수가 있겠죠.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일리 총재가 이런 발언까지 했었어요. 경제가 무너져도 고금리를 풀 생각이 없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까? 네. 오. 말 그대로 이제 영국에서도 그런 강한 발언이 나왔던 근거,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1980년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무서움을 한번 느꼈었었고요. 네네네. 그 상황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압력도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대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우리가 인플레가 좀 숫자가 내려갔네라고 하고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빨리 낮춰버리면은 그 상황에서 인플레가 다시 올라온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과거 사례에서 답습했듯이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아예 못 잡죠. 그러니까- 한번 예전에 그렇게 하려다가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네. 기억이 있잖아요. 조금 우리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고금리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하자. 네네. 그리고는 지금은 글로벌로 정보 순환이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일어난 일을 미국에서 알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네.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경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거의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기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모두 다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좋다. 그런데 유럽의 경기가 안 좋다라고 유럽이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오히려 인플레가 더 불이 붙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금리가 낮춰지는 그런 방향성, 그리고는 전체적으로 인플레도 낮춰지는 방향성, 그리고는 금리를 한 번에 푸는 게 아닌 장기간에 서서히 천천히 풀어야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시장은 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겠죠. 출렁출렁하겠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네. 어떻게 보세요? 좀 뭐- 뭔가 좀 발언이 좀 세게 나오고 매파적 발언이 나올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매파적 발언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경기가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달 기준으로 3.9%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4%가 나오고 4.2%, 4.5%, 이제 4% 후반대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까지도 매파적으로 발언한다. 그럼 시장은 박살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페드워치라고 하는 그 툴을 보면은 거기는 6월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게 지금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별 변화가 없어요. 내년 한 7월, 6월, 7월 정도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도표를 보면은 그쯤 6월쯤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금리를 한 번 혹은 두 번 낮출 거다 얘기하는 거고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오히려 3번에서 4번을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식어가느냐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보는 뷰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익스큐즈가 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에 충돌할 겁니다. 네네.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와 그리고는 연준에서 뭔가 약간 고집을 부리는 그 방향 네. 그 두 가지가 교차하는 그 지점이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나 뭐 상반기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좀 더 시장에서는 크게 좀 변곡점을 느끼겠죠. 그리고는 그거를 우리가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큰 상승도 없을 거고요. 큰 하락도 없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도 랠리가 나온다고 해도 뭐 최근에 우리가 나스닥이 한 10% 정도 올라왔는데 그런 것처럼 한 10에서 15% 정도의 제한된 랠리. 그 여기서도 또 떨어지더라도 한 10% 정도의 제한된 하락. 관망세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횡보를 좀 거듭을 하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유통이나 소비주는 계속 안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쪽은 계속 투자가 일어나고 그렇겠죠. 신제품이 발표되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뭔가 매수세가 몰려들겠죠.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오르면은 주가가 빠질 거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뭐 눈치를 보면서 뭐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를 하기가 좀 편하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살짝 불편한 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20초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그거밖에 안 마지막으로 남았나요?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네. 금리 인상 올해 안에 있을 것 같습니까? 12월 FOMC 회의에서? 어떻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내년에 금리 인상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아, 금리 인상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한번 테이버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역시 경제 이야기 재밌게 해주신 테이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죠. 자, 오늘 당첨자 밑으로 나가고 있죠. 퇴근길 파업으로 답답했는데 스타킹 보면서 마음을 좀 풀었습니다. 화이팅 하고 보내줬습니다. 오늘 진짜 버스에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출근길 힘드셨을 텐데 웃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졸탄 콘서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